저는 지난 3월에 결혼해서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신혼세댁입니다. 한참 모든 것이 다 장밋빛이고 다 좋기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저도 정말 황당하네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었고 최근까지도 시댁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결국 지금은 남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전에 남편과 3년 연애를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취방에 놀러가서 데이트를 자주 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맛집도 다니고 여기저기 유명한 곳을 구경도 많이 갔었는데 3년 정도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한 게 좋고 매번 데이트하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2번 중에 1번 정도는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놀았어요. 같이 마트에서 장 봐다가 제가 음식을 해준 적도 자주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전부터 반찬은 접시에 덜어서 먹고 국이나 찌개도 자기 그릇에 국자로 떠서 덜어서 먹었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 다른 집에서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자취방에 갔더니 김치 같은 오래 두고 먹는 반찬도 그냥 반찬 통째로 꺼내서 먹고 다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더라고요. 국도 그냥 냄비째로 식탁에 올려서 먹고는 그냥 뒀다가 저녁에 또 먹고 하는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연애를 1년, 2년 하다 보니 남자친구의 그런 습관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같이 밖에서 외식을 하다가도 자기 밥 먹던 숟가락으로 그건 맛이 어때? 나 한 숟갈만 먹어보자 하면서 제가 먹던 그릇에 푹푹 집어넣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고 뽀뽀도 하는데 그깟 숟가락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식사 매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참다 못해서 남자친구에게 매너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쪽으로는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던 남자친구도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몰랐었다고 앞으론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긍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랑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연애 3년차 때는 자취방에서도 반찬은 접시에 덜어먹고 국이건 찌개건 전부 각자 그릇에 덜어서 먹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평생 들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제 남편도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난 뒤인 지금까지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편에게는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저희 남편이 그전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시어머니에게서 배워왔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댁에 사정이 있어서 식사는 같이 안 하고 간단한 커피랑 과일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었고 상견례 때는 어차피 식당에서 만났으니 시부모님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전혀 신경도 못 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에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온다고 해서 잡채에 갈비찜에 성게알 미역국까지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님께서 식탁을 정리하려고 일어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일어났는데 저보고 괜찮다면서 그냥 거실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건 감사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에 자꾸 시어머니가 정리하시는 모습을 힐끔힐끔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식사를 모두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접시에 담아서 예쁘게 차려놨던 반찬들은 전부 다시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 안으로 부어버리고 거의 다 먹고 몇 젓가락 남지도 않은 잡채도 다시 원래 잡채가 들어있었던 양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식구들 모두 먹다가 조금씩 남은 성게알 미역국도 다시 커다란 냄비 속으로 합쳐지는데 그래도 제가 온다고 대부분의 음식들을 새로 해서 망정이지 이 집에서는 평소에 저런 음식들을 먹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결혼 전에 식탁 매너가 엉망이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들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숟가락 족족 빨아서 떠먹고 조금씩 남아있는 개인 국그릇을 커다란 냄비에 섞어버리는 건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너무 비위가 상했고 내가 방금 전 식사할 때 뭘 먹었는지 생각하면서 당장이라도 화장실로 달려가서 다 토해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은 제가 인사드리러 찾아간 날이라서 어머님이 김치부터 각종 반찬들을 예쁜 접시에 담아서 차리신 거고, 평소에 집에서 그냥 밥 먹을 때는 냉장고에 있는 낙앤낙 플라스틱 반찬통을 그대로 식탁에 올려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식사가 끝나면 그대로 다시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어머님의 주방 정리가 다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요즘 날씨에 미역국 다시 부어놓으면 금방 상하지 않나요? 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시모는 별거 아니라는 듯 한번 웃으시더니 괜찮아. 한번 다시 끓이고 있으니까 이따 또 먹어도 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대로라면 점심에 먹었던 반찬들과 냄비에 그대로 합쳐놓은 미역국을 다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차 막히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시댁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희 먹으라며 반찬을 몇 가지 싸서 주시더라고요. 진짜 받고 싶진 않았지만 시부모 앞에서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들 먹던 음식 재활용하는 건 정말 이해 못하겠어. 두 분이 더럽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비위상하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도 예전 같았으면 제 말을 이해 못하고 화를 냈었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30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살았답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배탈도 종종 나고 반찬이 금방 쉬어서 버리는 것도 많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따로 덜어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좋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시부모 두 분이 드시던 반찬통에서 그대로 덜어서 나눠주신 거라서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이랑 식사 자리가 없진 않을 테니까요. 저희야 지금처럼 음식 덜어서 먹고 재활용 안 하고 살 거라지만 시어머니는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잔소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남편도 이번 기회로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엄마 반찬 다시 섞어 먹는 건 비위생적인 일이야. 국도 식구들 침이 다 섞였을 텐데 다시 끓인다고 한들 더럽잖아. 같은 말들을 참아하지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도 남편이랑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있지도 않았고 온 가족이 한 그릇 놓고 다 같이 먹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무조건 시모가 더럽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님에게 살림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제 결혼 생활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고 출발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앞으로 시댁에서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시부모님과 식사할 일이 있으면 밖으로 유도해서 가급적 외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들인 저희 남편이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 바꾸라고 하는 건 무리니까 조심스럽게 조금씩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 마음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남편과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통화는 금지하고 있어서 비상계단으로 달려가서 어머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서는 너가 우리 집 음식이 더럽다고 한 거냐? 라며 따지듯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식중독 걸리실까봐 염려스러워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어머님에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어머님의 기분이 풀릴 수 있게 잘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그런 전화를 다 하시게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문자 보낸 내용을 제게 보여줬는데 그냥 날도 더워지는데 먹던 음식은 바로바로 버리라는 말밖엔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고 아마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들었구나 하고 넘겨짚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시고 넘겨짚으신 거라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랑 앞으로는 시댁 음식에 대해 더는 이야기하지 말기로 약속하고 화가 잔뜩 나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시어머님과 약간은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서로 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살림을 어떻게 하시던지 저는 앞으로는 전혀 신경 안 쓰려고요. 본인 아들이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에도 발끈 화를 내며 전화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더 이상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편에게도 그냥 시부모님 두 분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했고 대신에 시댁에서 같이 밥 먹는 일은 없게 하라고 당부했어요. 당시에는 어머님의 기분이 나쁠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지내다 보니 제 방식이 낫다고 느끼는 거고 스스로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꿨잖아요. 먹던 음식 버리는 게 전혀 아까운 것도 아니고 반찬도 접시에 덜어서 먹는 것이 정말로 귀찮거나 힘든 일이 아닌데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스스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도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